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새로운 변화가 몰려온다.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과 제약회사들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즈니스, 경제, 사회, 심지어 개인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머지않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투닥투닥 책임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미디어 숲에서 펴낸 코로나 이후의 세계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책은 다양한 분야와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부동산의 미래, 농업의 미래, 리더십의 미래, 여행과 레저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쓴 저자 제이슨 생커는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블룸버그는 제이슨 생커를 세계 1위 미래 예측가를 선정했으며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학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자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든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또 모든 부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전합니다. 그럼 저자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자리의 미래. 사람들이 사무실 밖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여 년 전 내가 2007년 맥킨지에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을 때 맥킨지를 포함해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했고 사람들은 이미 편안한 개방형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업들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나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 즐거운 것보다는 운이 좋은 편이 낫다라는 모토에 더욱 호감을 느꼈다. 팬데믹의 위험성이야 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를 겪는 지금에선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분수령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사람들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에겐 모두가 해당할 수 있다. 먼저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의료 분야 전문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보며 전공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다른 전문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학생들은 의료 분야야말로 경기 침체에 강한 직종이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실제로 의료 분야는 그렇다. 두 번째로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혹은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전된 직장을 위해 기술이나 전문성을 다시 갖추려는 이들이 커리어 변화를 생각하며 의료나 보건 분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 분야는 수요가 높고 오랫동안 미 노동청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됐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는 한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의료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들 중에서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길 희망할 수 있다. 팬데믹에 맞서 더 나은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것은 중간 단계의 커리어에서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거나 장기적인 직업 전망을 고려하여 혹은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AI나 로봇, 자동화에 관한 거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급망에서 그렇다. 공급망은 경제의 생명줄과 같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적은 재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망의 자동화 기술은 그 기능의 한계를 시험받곤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자상 거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제 전자상 거래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품이 되었다. 향후 그 입지는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다. 공급망의 경제적 수요를 사람들로만 모두 충당할 수 없기에 자동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간 공급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다. 의료 분야와 공급망, 그 이상으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직업,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업은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가치가 있다. 이런 직업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지식 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미래의 전문직을 살펴보면 원격 업무를 기반으로 한다. 의료 서비스, 유통망, 제조업, 무역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즈니스 직업과 전문가의 역할은 대부분 온라인화가 될 것이다. 의료 서비스업, 유통업, 원격 직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선호가 커졌고 코로나19는 이를 성큼 앞당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직업들은 장기간 선망의 직업이 될 것이다.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업계에 불어닥칠 6가지의 변화. 부동산 산업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하여 6가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핵심은 사람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니 대여 비용을 아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무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말이다. 일부 기업의 첨단 사무실은 호텔이나 아파트, 복합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적이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전제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나타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땅값이 비싼 도심에 상업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자영업 가게들이다. 전자상 거래는 꾸준히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 특히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은 면대면 접촉이 높은 서비스 산업이다. 접촉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확산세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 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증가할 텐데 자영업자 부동산들의 손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 업계 전체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볼 때 세 번째 커다란 변화는 주택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금융시장의 실패가 국가 수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출 시장에서 중개를 돕는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대출 담보물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모두 막지는 못할 것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이고 주택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이므로 급처분 하려는 주택들이 쏟아져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넷째, 관광 밀집 지역인 라스베거스, 올란도, 뉴올리언스 등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카지노와 테마파크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으로 코로나19 전용 고위험 지역에 분류되어 강제로 폐쇄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연장되면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충격이 크리라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빠르게 끝난다 하더라도 관광 수익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사람들의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할 것이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자 흩어져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선호할 것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의 널찍한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망이나 전자상 거래는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에서 6가지 중요한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는 아주 새로운 전망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를 바꾸었고 변화의 속도를 높였다. 농업의 미래.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변화는 농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과일,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업 분야 직종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음식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바꾼 현실은 이러한 식량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믿음의 변화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직종 역시 달라질 것이다. 단연 실내식품 생산공장, 실내 재배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실험실 배양고기 등의 투자에 관심이 몰린다. 특히 채소나 생선 등의 복중 수경 재배시설이나 실험실 배양고기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음식은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에서 가장 낮은 층에 위치한다. 다시 말하면 음식이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코로나의 충격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농산물을 집에서 직접 재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됐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에는 집에서 직접 신선식품들을 얻기 위해 닭이나 다른 가축들을 키우기 시작한 이들도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이 결코 유별난 일이 아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여러 CEO와 임원진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치즈, 육류, 과일, 채소, 생선 등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팁과 요령을 공유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식량을 포함해 기초 생필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을 목도했다. 21세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달걀이 필요하면 닭을 길러야 한다고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그 일이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 놀랍게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문명의 이기에서 떨어진 삶을 살려는 이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한 식량 공급을 바란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해 볼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이 미래의 필수적인 인력과 그렇지 않는 인력이 무엇인지 갑론을박하는 사이 놓치고 있었던 주제가 바로 농업이다. 농업이야말로 전형적인 필수 산업이다. 먹을 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미래. 미래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지속할 변화 또는 잠재적으로 빠르게 달라질 변화를 두고 일자리의 미래라고 한다. 리더는 앞으로 무엇이 다가오는지, 앞으로의 변화가 리더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속할 변화 또는 잠재적으로 빠르게 달라질 변화를 두고 일자리의 미래라고 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분산된 기업의 조직 사다리에서 승진하려면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인력은 2배가 되었고 이 같은 증가세는 주춤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금융 리서치 기업인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를 처음 설립할 2009년 우리의 업무는 재택근무에 맞게 설계되었다.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라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정확히 10년이 흐르고 2019년이 되었을 때 일자리의 30%가 풀타임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54%가 적어도 달마다 한 번씩은 재택근무가 있는 일이다. 재택근무는 위대하다. 재택근무로 인해 일하는 방식과 시간, 장소 모두 유연해진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 부서장, 고객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줄어든다. 그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눈에 띄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서로 흩어져서 일하는 직장이라면 일만 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은 돋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눈에 띄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눈에 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단지 현재를 위한 연습이 아니다. 물리적 제약을 넘어 리더로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향후 커리어의 성공과 승진을 위해 갈수록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리더의 이 같은 역량이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시대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전문직의 면모이지 않을까. 물리적 거리를 넘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여행과 레저의 미래. 여행과 레저 산업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 여파는 올해 내내 이어지고 그 이후에까지 계속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여행과 레저의 미래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고민해봐야 한다. 관광 밀집 도시에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경험이 중기적으로 관광에 미칠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고 불확실하다.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야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상외로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령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 비록 강제지만 홈캉스가 되지는 않을까? 결국 강제 자가격리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 향후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휴가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즐기는 쪽으로 선호가 바뀔 수 있다. 지금 어떤 장담이나 가설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 모습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이들의 선호가 바뀌었다. 물론 새로운 경험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일종의 홈캉스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홈캉스라는 말이 사용된 지는 20여 년이 채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 역시 홈캉스를 해봤고 생각보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강제 격리를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집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아 다시는 집에만 갇혀 지내지는 않으리라 마음을 먹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마음을 먹든 새로운 경험은 여행과 휴가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중기적으로 향후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그 경험이 어땠는지 사람들의 평가는 두고 볼 일이다. 사람들의 선호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전망과는 무관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앞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리라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볼 때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어떤 여행을 하려는지가 아니다. 인구 수준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인구 면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당장은 코로나19의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범, 재정적 우려 등이 더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여행에 코로나19가 미치는 또 한 가지 커다란 영향이 있다.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일부 사람들은 비즈니스 출장 자체를 피하고자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여행이 강제적으로 축소되면서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앞으로 여행하지 않아도 되는 커리어, 직업, 삶으로 조정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내 경우가 그랬는데 커리어와 일상 자체가 거의 이동과 여행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업무를 보는 방식을 바꾸게 됐다. 업무 방식을 조정하면서 이동과 여행 빈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국민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면 전체적인 여행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고수익의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전체적으로 항공편 이용을 줄이면 총 비행거리가 감소할 것이고 수익성 있는 기업 마일리지의 수 역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늘어날 것이고 이전처럼 면대면의 회의 대신 원격 컨퍼런스와 원격 회의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다. 회의를 위해 비행기를 타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시간 전략은 훨씬 더 크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비행기 티켓이 아니다.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가장 큰 비용은 왕복으로 여행하는 시간과 출장길의 스트레스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항공편 수요의 감소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변할 것이다. 여행에 대한 달라진 인식의 변화는 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장기적인 미래 변화로 많은 산업과 기업 그리고 개인 경제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미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묻는 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코로나 피해로부터 안전에 주의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앤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